매일 밤 우리는 별을 바라보고 아침이 되면 햇빛의 기쁨을 느끼며 안심하고 우주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 후는 마지막 백성 외성빛이 사라지고 더 이상 별도 행성도 은하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주 붕괴의 개막입니다. 우주는 빈집을 방불케 하는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매우 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 속에서 살기는 힘들 겁니다. 현재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며 나이든 우주의 종말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우주의 미래를 논하는 여러 과학 이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주의 팽창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관점에서 가장 확실성이 높은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은 사라지고 행성도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의 물질은 최종적으로 극히 작은 입자로 분해되었습니다. 주위에는 냉랭한 암흑의 진공이 수십억 광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공에서 아무리 물질이 사라졌다고 해도 완전히 무의 상태가 되지는 않고 매우 낮지만 온도도 존재합니다. 가끔은 진공 내에서 우연히 생기는 어긋남, 즉 양자요동도 일어나죠. 이 요동에 의해 전자와 양전자 같은 한 쌍의 입자가 생겨납니다. 공간이 급속히 팽창하기 때문에 입자는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뿔뿔이 흩어져서 넓은 공간을 떠돌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 상태에서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이런 동요는 입자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도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든 운전석에 우주복이 놓인 테슬라의 빨간 자동차든 행성과 해성과 운석을 포함한 태양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흔들림이 복잡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주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한 원숭이 정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원숭이가 무한의 시간 동안 타자기의 키를 두드리면 언젠가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문자의 나열들을 정확하게 쳐낼 수 있다고 하는 정리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십억 년이나 여유가 있는 우주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이자 통계역학의 창시자인 루트비 볼츠만은 세계는 무질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최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끔 우주 곳곳의 흔들림에 의해 엔트로피의 감소가 생기고 한동안 질서 있는 장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볼츠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질서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의 별들, 행성 지구와 그곳에 사는 생물, 이런 현상은 모두 흔들림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뛰는 카오스, 바다의 표면에 우연히 떠오른 희귀한 거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파고들어 연구한 결과 볼츠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흔들림에 의한 엔트로피의 감소가 클수록 그런 차이가 생기는 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관찰 가능한 우주보다 태양계가 나타날 확률이 더 높고 또 관찰자인 인간이 나타날 확률은 더욱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모두 생략한 상태에서 탄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뇌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한 가상의 뇌로 학자의 이름을 따서 볼츠만 두뇌로 이름 붙였습니다. 진공을 떠돌고 있는 뇌란 대체 어떤 뇌일까요? 이 뇌는 주변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잠시 물리학에서 심리학과 철학 분야로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식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뇌만 있으면 의식은 태어날까요? 볼츠만 두뇌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 뇌에는 실제로는 체험하지 않은 추억이 담겨 있는 걸까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자신은 지구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꿈속에서 현실을 체험하고 있을 뿐인 볼츠만의 뇌라면 과연 어떨까요?
이런 볼츠만 두뇌의 가설에 따른다고 하면 reptilian이 우리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볼츠만 두뇌는 100억의 50승년에 한 번의 빈도로 탄생하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뇌의 탄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무한히 있으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닐 겁니다. 즉, 이론상으로 우주에는 진공을 떠다니고 있는 뇌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자신은 그러한 뇌가 아니라 주위의 풍경과 수십억 명의 비슷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육체를 가진 보통 사람이 된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볼츠만 두뇌의 패러독스입니다. 이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양자 중량 이론인데, 이 이론은 아직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다원 우주론에 관한 가설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나이든 부모 우주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양자요동은 이 부모 우주로부터 독립된 아이 우주를 새로 만듭니다. 아이 우주에도 서서히 은하나 별이 출현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관찰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우주는 처음엔 무질서의 정도가 낮다가 점차 증대합니다. 요컨대 아이 우주의 성숙에 따라 부모인 다중 우주의 엔트로피 총량은 감소하지 않고 반대로 증가한 것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새로운 우주가 볼츠만 두뇌보다 더 자주 출현하므로 역설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 생긴 아이 우주는 부모 우주와 쏙 빼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처음부터 반복되는데요. 빅뱅, 은하의 형성, 생체 물질의 출현, 공룡과 인류의 진화.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같은 인생을 되풀이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과 똑같은 삶을 체험한 적이 없다는 보증도, 우리는 카피가 아니라 독창적인 존재라는 보증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겁 회귀에 대한 사상을 확립한 니체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츠만 두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현대 물리학자는 니체의 업적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요. 하지만 또 다른 해법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희귀한 관찰자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 가운데 상당수가 볼츠만 두뇌라고 해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사실은 소수의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실존적 위기가 등장하는데요. 왜 우리에게 우주가 필요했을까요? 이전 영상으로 본 인간의 원리를 기억하시나요? 세계란 무엇인지 자문하는 이성적인 관찰자가 출현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설명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 우연이 왜 그렇게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태양은 필요한 질량을 갖고 있고 우리 지구는 살기 좋은 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축은 딱 좋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자와 중성자 질량의 수치를 바꿔버리면 수소 원자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별이나 생명,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볼츠만 두뇌가 없다면 우리가 곧 우주의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눈에 비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츠만 두뇌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일종의 통계적 과오가 되어버립니다. 한정된 상황에서 한정된 시간밖에 살 수 없는 우리와 달리 볼츠만 두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으니 우리보다 더 오래 생존할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원리는 그저 아이들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실망하시기엔 너무 이릅니다. 옛 사람들은 지구가 3마리의 고래가 떠받치고 있는 거북이의 등딱지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 그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진실을 더듬어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와 시야가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다음에 더 재미있는 발견이 있다는 것, 즉 더 재미있는 영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